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임정혜라고 하고요. 예, 처음 보는 얼굴들이 아무래도 많으시네요. 자, 오늘은 이제 1년의 첫 수업이고, 이제 가족생활부터 개강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진짜 갈수록 수업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족을 1주 했던 거를 지금 2주 하다가 지금 3주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강까지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을 좀 길게 잡아놨고요. 근데 저희가 그 판서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PPT로 바꿔보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수업을 빨리 나가기 위해서 원래 설명의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은 따로 제작을 했고 개별적으로 보고 오시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못 보고 오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길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만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자세하게 기출해설 강의라든지 조금 더 오리엔테이션을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 카페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 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게 카페 주소인데요.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네요. 일단은 그 가정 임용이라고 카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일단 등업방 신청을 하셔야 각종 자료를 볼 수가 있고, 뭐 동영상방은 등업방을 안 들어가셔도 그냥 보실 수 있게 해놓았는데, 내가 이제 등업을 신청을 해서 각종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그 직강생의 경우는 실명을, 인강생의 경우는 아이디를 적어 주셔서, 이렇게 잠금 표시를 해가지고 남들에게 오픈 안 되게 그냥 저만 볼 수 있게 보여주시면은 제가 등업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수 회원으로. 그러면 제한이 되는 정보가 있고 아닌 정보가 있어서 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방이라고 하는데 가시면은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어요. 지금 89번이 마지막 자료인데 기출 해설 강의 올해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88번이 임용고시의 대비 요령 한 50분 정도의 분량을 갖고 들어가 있는데 뭐 다 안 보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시도록 일단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지금 요 부분을 조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을 혹시 올해 초수다 이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재수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재수 이상이다. 예, 재수 이상이다. 그래도 반반이네요. 더 많이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부담스러우니까 재수 이상으로 퉁쳐서 가도록 하겠고요. 논술이 작년부터 없어지게 됐던 걸 알고 계실 것이고 그 B에서도 기입형이 두 문항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예 초수분들은 답안지도 본 적이 없이 바로 시험장에 가시는 경우도 있길래 혹시 몰라서 이렇게 생긴 답안지예요 라고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1교시는 교육학이고 2교시 3교시가 전공이지요. 이제 전공 A 그다음에 전공 B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무려 90분 동안 이 두 페이지를 채우시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되게 작은 분량이야. 그죠? 근데 이걸 1년 내내 공부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치우고 나오실 때 약간의 허탈함과 약간의 허망함과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때든 요 4페이지를 바닥을 그냥 빽빽하게 채우기 위해서 1년을 또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안지 쓰는 요령 같은 경우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초수분들은 많이 있으셔서 문제풀이반 들어갈 때 그런 요령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론반에서는 이런 답안지를 연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반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형식의 답안지를 갖고 연습을 하고 전달 검사를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모고반을 가게 되면은 요 실전 답안지랑 똑같은 거로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두께도 다르고 약간 그 매끄러움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안 써보는 것보다는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고 나서 쓰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론반에서도 저희가 형성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10문제 정도의 형성평가를
매주 이제 저번 주 배웠던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답안지 확인을 할 거예요.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하시고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명렬표하고 그 스케줄표를 뒤에 붙여드릴 건데 보시고 안 하실 분들은 X를 쳐주시면 되고요. 순번은 좀 바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정해놓고 계속 루틴하게 돌리면은 계속 앞에 하시는 분 앞에 하시고 뒤에 하시는 분 뒤에 하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답안지 쓰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논술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올해부터는 2020년도 시험 봤을 때 논술이 줄어들었던 그 부담은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지는 상태였었고요. 문제도 보니까 평이한 편이더라고요. 그냥 무난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많이 채울 수 있었었는데 물론 사이드도 나오기는 나오죠. 근데 웬만해서는 맞추기가 어렵다.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가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공부하실 때 항상 기본기 요걸 잘 가주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한참 2차 연습들을 하고 계실 텐데 면접과 수업으로 나눠지게 되고 수업 실현도 지도안과 수업 실현 자체로 구분이 될 거고요. 갈수록 지도안이 없어지고 수업 실현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의 전형을 보셔야 될 거고요. 아직은 요거 갖고 얘기를 하기는 좀 일러서 요건 아주 2차 OT 때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차 OT는 1차 다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진행을 해요. 지금 알려드려도 기억이 안 나시고 1차를 통과하는 게 목표니까 이건 나중에 진행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다 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저희가 공부할 때 임용고시 기출문제를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목적은 어쨌든 시험의 바운더리와 깊이, 출제 경향성, 스타일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기출문제 해설을 너무나도 열심히 듣다 보니까 모국 때까지 듣고 있고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팀이 막 몇 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가열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기출문제 해석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문제가 이제 서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최근 4년 정도의 문제를 갖고 직접 서술하는 연습을 하는 것들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이전의 모든 시기의 문제들을 다 빽빽히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유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초수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예 알 수가 없어서 저희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 내용 진행하고 바로 기출문제를 바로 진행해요. 그러면 내용 이해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내용을 풍부하게 가는데 만약에 나는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재수 삼수를 막 이제 지나쳐 와서 나는 그냥 기출을 보면서 자꾸 외우도록 할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제공되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것만 돌려셔서 들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정말 고수들이 경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소수분들한테 지금 이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초반에는 듣는 걸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문 풀 때 그런 강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어차피 수업 시간 도중에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 도서들인데요. 어차피 프린트물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각 파트가 들어갈 때마다 이제 확인하시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최소한의 자료들만 지금 올려드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부교재처럼 이제 제가 교과서처럼 볼 수 있는 책들만 실어드린 상태이고 이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프린트물로도 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요거 말고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차피 저희 이 교재에 참고 문헌이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약한 부분은 확인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가족 파트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 파트에서 가장 좀 무난하게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요 정도가 있습니다. 아이고 부모교육 이론 책을 안 갖고 왔네요. 아동 발달의 이론이라고 또 정어풍 교수님 책이 하드카바가 있고요. 오늘은 거의 이제 아동 발달의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부모교육 책도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정어풍 교수님 책인데 부모교육 책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정어풍 교수님 책이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굳이 구입하고 싶으신다면 이걸 권장해 드리는데 구입을 안 해도 웬만큼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구비하시면 되고, 아동 발달의 이론은 한 권 정도는 공부하시면서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병행해야 되냐 하면, 이게 책을 탁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은 기억이 잘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건 수업을 이렇게 듣는 거죠. 수업을 듣고 나면은 요 해당하는 인간 발달 개념에 대해서 전공서의 해당 파트를 읽어보는 정도.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만약에 5시간 듣잖아요. 그러면 당일 복습하시면 2-3시간이면 복습이 끝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하면 5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복습하는 걸 권장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전공서를 펴보시면서 요 내용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전공서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 이렇게 좀 비교 대조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굳이 요 책이 아니라 다른 전공서를 가지고 좀 더 풍부하게 해볼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 발달 책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어드린 거는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기가 좋아서 내용의 정확도가 높아서 드린 건데 거의 다 그래요. 선정 이유들은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교재를 지금 만들 때에도 이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건 마스터가 많이 됐으니까 다른 책을 보고 싶어. 그러면 다른 교수님의 다른 책들을 병행을 해서 보셔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역량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이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해주시고 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학을 3주째, 2-3주째 이어서 하시게 될 건데 이게 지금 가장 무난한 책이고 기출이 제일 많이 됐어요. 가족관계 유영주 교수님 건데 옛날에 새로운 가족학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보실 필요가 없고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기출이 박박박박 거의 뭐 다 훑듯이 되어버린 상태인데 이 책이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족학이 지금 문제가 바닥에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기출을 해내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다 기출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가족학, 가족관계학은 사실은 거기일 수 있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냐 하면 건강가족의 특성 같은 자료들이 웬만해서는 이제 보통 정도의 자료가 뭐 2페이지다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를 할애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 두께부터가 다르죠. 건강가정의 특성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출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핵심 개념인데 옛날의 문제들은 좀 간단하고 굵직하고 중요한 걸 위주로 자료를 뽑아서 냈다면 지금 문제들은 좀 조금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나올 건 뻔하고 정해져 있는 바운더리인데 제출제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자세한 자료를 갖고 추려져 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구비를 해서 좀 첨가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주교재로 삼게 되면 두께가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조금 그런 특이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으실 때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 제가 이런 자료들을 추려서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골격을 세우지만 일부 반복 기출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고로 자세한 책을 뽑아서 문제를 내고 있으니 문제를 봤을 때 대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마음 무겁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잘 본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교재만 잘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 가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도 이제 파트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네, 교과서들인데 지금 교과서 이제 실업계 교과서라든지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들이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한동안에는 출제가 많이 되었어 가지고 교과서, 기술가정 교과서에 심화 문제가 나온다라든가, 가정과학에 나와 있는 속담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게 2000년대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실업계 교과서의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X자 치고 그냥 일단 전공서 위주로 우리 교재 위주로 가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2차 때는 필요하겠죠. 2차 때는 이제 교과서 2-3권 정도 구비를 하셔서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강의 흐름은 일단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반 갑니다. 자, 이론반 가는데 이제 초수하고 재수 정도까지만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다시 또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테스트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고행을 가는 것 같으실 거예요. 너무 분량이 진짜 많고 힘이 약간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지키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수업을 듣는다. 예습 안 하고 오셔도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냥 우리 학원 교재 정도만 읽고 오시고 뭐 그냥 더 깊숙이 안 보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잘 듣고 이해가 안 되고 질문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남아서 질문까지 하고 가시는 거까지만 하고 가시면 복습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시겠죠. 근데 이해도 안 된 상태로 복습을 하려고 그러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찬찬히 보고 검토한 다음에 이해를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 꽤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설명 들으면은 1분이면 끝나는데 혼자 그걸 이해를 하고 자료를 뒤지고 어디 있을까 찾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빨리 물어보시고 해결을 한 다음에 복습만 하면 되게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복습은 쭉 하고 가시고 복습은 당연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서를 다 보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시는 정도 하시면서 이제 교육학은 뭐 월요일 화요일을 하시든지 유기적으로 하시고 그러다가 저희 또 목요일 수업이니까 테스트를 위한 이제 테스트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다시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했던 걸 한 번 더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대비하고 다 테스트를 또 하죠. 시간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테스트를 하면 또 틀린 것들은 다시 한번 전공서를 찾아서 복습을 한다라든지 다시 한번 외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작년에 투수들이 막강했어요. 재작년도 물론 막강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투수들부터 분위기가 어땠냐면 3학년 때부터 듣고 왔더라고요. 수업을. 그래서 혹시 지금 3학년들 있으실까요? 3학년? 있지만 손을 들기가 눈치가 보이죠. 지금 분위기가. 작년에 3학년 손 들어보랬더니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직강을 안 나왔어도 인강어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눈빛이 잘 이해하는 눈빛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듣는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를 방학 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들어도 버티는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4학년이 돼서 다시 또 교생 실습도 하고 바쁜 학교 일정 속에서 또 공부를 또 해요. 이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듣고 몇 가지 파트는 좀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렇게 쉬운 가족 같은 경우 조금 힘을 얻으면서 열심히들 해요. 그러다가 보통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딱 졸업을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초수가 아닌 경우도 많고 아예 그냥 생짜였는데 졸업하자마자 해서 붙는 경우도 있고 4학년 때 붙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1월부터 전력 투구를 하더라고요. 그냥 1월부터 막 세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 쉬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자꾸 이제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그냥 뒀더니 형성평가를 10문제를 드리면 거의 안 틀려요. 10문제를. 거의 뭐 90점 내지 100점, 뭐 80점 보면 막 못 본 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치를 그러니까 암기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갔던 학생들이 지금 1차를 가뿐히 붙었고 재작년에는 서울 컷이 너무 높았었잖아요. 막 65점 이래버리니까 62점이라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 소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초수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너무 컷이 높았어서. 근데 타 지역 썼으면 붙었을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 되게 많이 써서 떨어져서 이제 다시 올해 시험을 본 거예요. 이번에는 거뜬히 그 사람들이 서울을 붙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들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44점 전공, 44점 되게 많이 걸쳐져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면담 오시는 분마다 다 44점이었어요. 저한테 오신 분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교육학이 11점, 12점, 15점, 17점 막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이 11, 12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데 약간 방심했구나. 기존에 너무 잘해왔던 거예요, 교육학을. 그러니까 전공에 힘을 실다 보니 참석도 거의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뭐 1열 수업만 듣다가 이제 대충 했습니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15, 16점을 받았던 분들이 올해 문제가 약간 애매했다는 말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11점 받아버리니까 44점 나왔는데 11점 받았고 서울 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44점을 받았는데 교육학이 15점, 뭐 17점 이렇게 받게 되면은 어떤 지역은
높고 어떤 지역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당락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학도 지금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기존에 공부해왔던 분들, 교육학에 자신 있었던 분들의 경우는 그런 방심들이 올해는 조금 많이 나와서 전공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보다 교육학에서 지금 당락을 결정했던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기본기는 갖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전력 투구를 언제 할 거냐, 뭐 3월부터 할 거냐, 문풀부터 할 거냐, 뭐 개인적인 선택이고 초수냐, 재수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분이 감부터 잡을래요. 올해는 감 잡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래요.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시면서 감 잡고 바로 공부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셔야 되는데 임용 공부는 정말 한 4년 가면은 절대 힘들어요. 너무 1년도 힘든데 2년은 그래 필수, 3년은 선택, 4년은 정말 너무 고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그냥 끝내실 수 있게 체력 관리 하시면서 그냥 한번 봐보지 뭐가 아니라 보실 거면 확실하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문풀반에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론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막 링게를 맞고 막 코피가 터지고 막 눈에 핏발이 서고 막 하면서 했는데 문풀 들어가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초수들이 문풀 안 들어가요. 내가 더 완벽하게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내가 지금 문풀 들어갔다가 아니지. 계속 청명 보다가 시험 적응이 안 된 상태로 시험장 가면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어떻게 해라? 일정을 따라가라.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공부 잘하는데 꼭 시험장 갈 때 안 간대요. 몇 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꼭 그런 분들 매년 그러시거든요.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시험장은 안 가고 나중에 그 문제지를 보니까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너무 비참하죠. 근데 성격이 불안하셔서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경우들인데 그럴 필요 절대 없다. 그냥 다 똑같다. 사실은 다 거기세요. 선생님들 차이가 크게 없어요. 거기다 약간의 운도 작용을 하고 끝에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얼마나 그냥 나의 투지와 의지로 마이웨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1점, 2점 차이로 좀 엄청나게 많이 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거기고, 특별할 것도 없고 다 고만고만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수하시는 분들인데 재수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단은 1차 복귀를 꼭 권장을 좀 하고 싶어요. 1차 복귀를 해보시고 내가 정답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는데 안 되면 교육청이라도 가셔서 답지를 좀 확인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1월부터 또 이제 재수하시면 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도 힘든 마음을 극복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것들일 텐데 이론반 수업 듣고 그분들은 문제풀이반 작년에 자료 드린 거 있어요. 문제를 병행해서 풀면서 외우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지금 초소들한테 문풀 문제를 못 드려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형산평가만 드릴 건데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문풀 문제를 뭐 다양하게 보유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백지 쓰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터디 할 때. 그냥 막 쓰는 연습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 많은 시험을 보셨으니까 복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백지 쓰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풀 문제를 가지고 쓰기 연습을 해주시면은 이미 문제풀이반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문풀 문제를 작년 문제 섞고 올해 문제 섞어서 이게 파트가 안 빠지게 누락이 안 되게 문제를 깨알같이 좀 많이 드렸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작년에 드렸던 문제를 이제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들이 오셨으니까 다 알 텐데 하지만 그래 공부니까 그래 어쨌든 문제를 많이 줘서 많이 공부를 하면 좋지라고 줬는데 못 풀더라고요. 작년에 봤지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봤다 안다 머리로 아는 거와 내가 쓸 수 있는 것의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수업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아는 거네. 다 알아. 다 아는 거고 지루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그냥 약간 게을러지기도 하고 딴 생각도 들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는 것 같아. 아, 이해가 됐구나. 넘어가고. 이해는 됐는데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또 듣다 보면은 잘못 알고 있던 것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저번엔 이런 수업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구분을 해 가시면서, 표시를 해 가시면서 암기가 된 것, 안 된 것 구분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자꾸 자기가 암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어쨌든 재수하는 보람이 그만큼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출발점이 초수와 재수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9월, 10월 가면 차이가 안 나요. 그거를 아시면은 똑같이 재수생이어도 열심히 하셔야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시켜드리는 것 같죠, 지금? 네, 사실이에요. 진짜 요즘에 최근 2년 정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너무 이제 다 잔소리들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겠고요. 이제 이론반 1, 2, 3로 저희 순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카고 우를 저희가 3월 달부터 하거든요. 재수생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계 부족해서 식부터 하고 싶은데, 가족은 너무 쉽다고 하셔서, 이거를 내가 2개 반을 운영했었어야 되는 건가. 초수분들 바로 식부터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초수분들 생각해서 처음은 쉬운 거 가고 나중에 식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재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시가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작년 강의를 좀 참고한다라든지 작년 교재나 작년에 봤던 전공서들이 있다면 그거를 갖고 조금 더 못했던 그 파트들을 보완하시면서 가시는 것들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문제풀이반인데, 작년에 해보니까 이론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문제풀이반이었다. 본격적으로 외우기 싸움. 왜냐하면 6개월 지나니까 이론반 내용 다 까먹었어요. 그죠? 가족 1월에 했는데 이제 7, 8월에 가족 들어가면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억이 안 나고 문제를 풀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실망스럽고 각종 감정이 드러나도 다시마 복습 위주로 하면서 깨알까지 채우면서 외워서 가시면 이게 엄청나게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9주를 지금 문제풀이반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거의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깨알같이 파트가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가 정리를 문제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때부터는 실전하고 똑같은 시간대를 갖고 교육학은 우리 학원 교육과 선생님들 문제지를 골고루 돌려가면서 받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A와 B를 동일한 시간대와, 이거 이제 시험 시간대와 분량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때 본격적으로 할 것은 제대로 쓰는지, 내가 실수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의외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5회까지밖에 안 했는데 초수들이 보니까 5회 때부터 스피치가 팍 올라가더라고요. 4회나 5회 때부터. 그래서 1회 더 해야겠다 싶어서 6회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라는 게 좀 드는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죠. 일정 정도에 뛰어넘는 건 없거든요. 근데 문제풀이나 모구를 하면서 문제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들도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너뛰는 것은 없고 시간을 얼마나 잘 알뜰하게 쓸 것인지를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해가시면은 또 좋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가족생활을 들어갈 거고, 이제 가족생활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약간 이제 인간 발달과 가족학 크게 2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요거 저희 학원 교재 앞쪽에 보시면은 평가 내용의 상세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앞에 그 파란색 속지 보시면은 가정 과목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상세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평가 내용의 상세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제일 아래 칸에 가족생활 파트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이 표로 한 번 더 보여드린 것들이죠. 이제 가족생활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발달과 가족학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 인간 발달의 이해예요. 기본적으로 인간 발달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를 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공부를 하고 이제 연구 방법 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여기까지만 수업을 했더니 나중에 보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할 게 어디까지 할 거냐 하면은 인간 발달 과정에서 이제
오늘 배우는 인간 발달의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요걸 그대로 적용해서 들어갈 건데 태내기부터 청년기까지만 저희가 수업을 오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인간 발달 과정 성인기부터 쭉 진행을 하면서 부모됨과 부모 역할은 부모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요런 책들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된다고 했던 내용들이 부모됨과 부모 역할에 대한 그 파트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학 들어가게 되면 가족이란 것은 뭔지 개념과 유형과 구조와 기능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지금 기출이 거의 다 정말 안 된 거 없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예, 역할과 권력, 가족 가치관, 가족생활 주기,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국 가족이 특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각종 가족의 이론에 대한 내용들까지 해서 2주차는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3주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혼과 가족 발달부터 해서 가족 복지까지 들어갈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요 파트도 아주 깨알같이 출제를 해버려가지고, 진짜 그냥 기본 내용은 다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들 그러더라고요. 배우자 선택 거의 안 나왔거든요. 사랑은 좀 나왔었지만 안 한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이제 SVR밖에 안 나왔으니 나온 것만 계속 보는 거죠. 기출 분석을 자꾸 나온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출 분석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건 계속 나올 수 있으니 더 열심히 보고 너무 구석진 사이드 세세한 기출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인데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온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걸 분석하는 건데 자꾸 습관이 기출 나왔던 것만 봐야지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의외였거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중요한데 아직 안 건드렸던 거, 쉬운 것들 다 모아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인데 여기가 지금 옛날 2000년대 서술형 시대에는 낼 만한 게 굉장히 많았던 파트예요, 여기가. 근데 지금은 뭐 대책, 원인, 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막 줄줄줄 쓰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아니죠. 서술형이라 봤자 4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4줄인데 서술형 문화의 소문량이 거의 4개 정도씩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줄줄줄줄 막 많이 쓰는 내용들은 물어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출제 경향성이 달라지고 있는 거를 최근 문제를 통해서 자꾸 접근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가 가족 복지인데 자꾸 문제가 적출돼서 남은 게 없다 보니까 가족 복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정책에 관련된 것들, 정책이 자꾸 바뀌고 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있었고 법령과 정책에서 바뀌다 보니까 연말에 문풀 때 한 번 더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일단 정리를 하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진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차 페이지로서는 저렇게 구별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족이 좀 길었는데 좀 본격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할 때 하다 보면 1시간 반을 그냥 꿀떡 할 때가 많아서 일부러 아까 알람을 좀 걸어놨어요. 60분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한 70분, 75분에 맞출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하다 보면 1시간 반도 가고 1시간 40분도 가고 막 그래서 그걸 좀 조절할 거니까 힘드셔도 조금씩 이제 쉬게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겠고요. 자, 먼저 인간 발달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자, 뭐 이런 거 자체 발달의 개념을 서술하세요라고 물어볼 가능성은 딱 봐도 별로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근데 뭐 저희가 알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출생 전부터 출생 후 다시 말하면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 변화를 발달이라고 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약간 층마다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이견해가지고 교재는 없을 거예요. 1번은 상향적, 지향적, 바람직한 것, 2번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좀 따로 칠판을 지금 해드린 건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그 책들이 과거 책들은 많았다가 최근의 책들을 보면은 상향적, 지향적, 바람직한 것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의 차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차이를 놓고 취업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으니까 또 걱정하지 마시고 대략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발달의 바탕이 되는 개념으로서 성장과 성숙을 이제 저희가 얘기합니다. 자,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양적 변화인데 예를 들면 키가 커진다, 몸무게가 증가한다. 이런 걸 저희가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운동 기능이 좋아지거나 감각 기능이 좋아지거나 내분비선의 변화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러 올해는 이제
PPT 수업하면서 색깔을 좀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해드려야 외울 때 키워드를 넣으면서 외우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줄줄줄 이렇게 읽다가도 포인트, 나중에 서술형 나왔을 때 개념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외우면 편할까 이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과 발달의 차이라는 건데, 발달은 성장이나 성숙을 의미한다면은 학습은 연습과 경험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거는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타교재는 또 잠깐 인간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다른 용어로 나온 게 있습니다. 참고로만 하시겠는데요. 아까처럼 출생 전부터 출생 후까지 일어나는 모든 변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생에 걸쳐서 신체, 인지, 사회, 정치적 특성 등 각 측면에서 일어나는 양적,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을 양적 변화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키가 커진다, 몸무게가 증가한다, 양적 성장, 양적 변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 기능이 발달하거나 뭐 이런 것들, 감각 기능이 유능해지거나 이런 것들은 질적 변화 약간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딱 매칭해서 나오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서 이해 정도만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가시겠고요. 자, 이제는 발달의 원리를 보실게요. 자, 인간 발달의 원리가 순서성, 연속성과 소소성 쭉 해가지고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순서성,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뒤에 계절의 성숙 이론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 내용들인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머리에서부터 다리 순으로 발달을 한다. 예를 들면 목을 들고 가슴을 드는 운동부터 하면서 나중에 서른 운동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부터 두미 발달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달을 한다. 근데 중심부터 말초를 발달한다. 당연히 이 아이가 몸통을 쓰고 움직이고 어깨를 쓰다가 팔꿈치를 쓰고 나중에 손목을 쓰고 손가락을 쓰는 순으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에서 톡수를 발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순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연속성과 그 속도성인데,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처음에 막 하다가 이제 옹알이도 하다가 엄마 맘마 조금씩 단어가 늘어가다가 이제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을 보니까 연속적이라는 거죠.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딱 계단식으로 어려운 단어를 갑자기 구사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달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도는 다르더라. 돌신하고 나서 유동도 하는 아이가 있고, 말을 좀 더 잘하는 아이가 있고, 3살이 됐는데 말을 하는 아이가 있고,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고, 언어 발달 자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차를 말해버렸죠? 죄송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은, 돌 될 때까지는 말이 빨리 안 늘었는데, 2-3살이 되면 언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런 거죠. 속도가 느리다가 갑자기 확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게 개인차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상호작용인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신체 발달이 지적 발달, 도덕성 발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앞줄에 앉아있는 키 작은 아이들이 있고 뒷줄에 앉아있는 키 큰 아이들이 있는데, 뒷줄에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보고서들이니까 나는 키 작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으나 보통 그랬다라는 거고, 이 아이들이 인지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좀 더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는 사회성 성격 발달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하죠. 3세 이하의 때 안정된 정서를 발달시킨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 발달도 도움이 될 거고 성격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 상호 연결되어 있다. 간단하게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네, 분화와 통합. 아까 전체에서 특수로 이렇게 중심에서 말초로 계속해서 운동 기능이 분화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분화되면서도 이 여러 가지의 반응은 한 가지로 통합되어서 한 가지 행동으로 추구되어질 수 있죠. 저 멀리 있는 물건을 짚는다, 긴다, 어깨를 쓴다, 팔꿈치를 쓴다, 손목을 쓴다, 손가락을 쓴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 가지 행동에 통합되어서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분화 통합이 각자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벼운 개념들이었었고요. 아동 발달의 특성. 자,
아동 발달의 원리고 이 특성입니다. 제목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제목이 약간 다르더라도 요런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끔 문제를 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모든 발달에는 적기성, 최적의 시기가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 발달이 2, 3세가 되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는데 개인차가 있으나 이제 만약에 7세까지도 말을 못했다 이 아이가 그러면은 나중에 9세, 10세 가서 갑자기 말을 배우려고 했을 때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적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불가역성의 원리가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에는 10살, 11살 때 말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수정이 어려웠다. 배우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자, 즉,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불가역성의 원리가 돼요. 단순히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적기성인데, 그래서 수정 보완이 나중에 가능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할 때는 불가역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결정적 시기라는 단어예요. 이 결정적 시기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들어갔을 때 이 키워드를 보고 나는 불가역성의 원리라고 답을 쓰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재마다 이 결정적 시기를 적기성에다가 쓰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마 출제자분들이 적기성과 불가역성을 구별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오게 되면은 이 결정적 시기라는 키워드를 보고 골라내지 마시고 최적의 시기가 있다. 더 포인트가 되는지 수정 보완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는지를 보고 구별하는 수밖에 없는 약간 애매한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기초성의 원리 어릴 때 경험이 훗날 인성현상의 기초가 된다. 3살 버릇이 어딘간다. 자, 기출문제로도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누적성의 원리 전 단계 결손이 이후 단계에도 누적이 되어서 더 큰 결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로로 막는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왔던 다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죠? 그림 잘 안 보이실 땐 교재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그림은 아닌데, 자, 이 발달 자체를 보는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내용이에요. 연속적으로 쭉 변화한다라고 말했던 연속론이 있고요. 연속적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어떤 계단식의 변화를 가지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인데 마치 연속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내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와 이렇게 나눠져서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연속적으로 뿌리는 뿌리일 뿐이고 줄기는 줄기일 뿐이고 성장을 서서히 하면서 그 본질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커지는 과정을 보잖아요. 연속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비유를 할 때 꽃과 식물에 비교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단계론 학자들은 어디다가 비교를 하느냐? 애벌레 비교를 많이 해요. 아래에서 유충이 깨서 얘가 성충이 돼가지고 나비가 됐다. 아까 줄기는 줄기일 뿐이고 뿌리는 뿌리일 뿐이고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연속성에 비추어 봤을 때 얘는 아래에서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나비로 완전히 다른 질적 변화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 계단식 변화다라고 해서 단계론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완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들이 누구들이냐 하면은 연속적인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학습이론가들. 학습이론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인본주의 이론가들은 계속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주되게 많이 볼 학자들이 지금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인데 이런 학자들은 단계설 학자들이라서 좀 이따 보시면 단계들이 막 쭉쭉쭉 나와요. 구강기, 항문기 막 단계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관념 자체가 단계설이기 때문에 단계 이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고요. 3번과 4번은 그냥 참고예요. 굳이 막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일단 실어드렸습니다. 보시면 발달이 한 가지가 완성되고 났을 때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발달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이 발달이라는 것이 점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종형으로 종 모양을 갖고 있는 발달적 곡선인데 인생에서 서서히 속도가 느리게 발달하다가 갑자기 훅 증가하면서 정점을 이루다가 또 이렇게 또 쇠퇴하는 일련의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종형, 발달적 곡선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발달의 견해, 이번에는 또 다른 발달의 견해인데, 아까는 이제 계단형이냐, 연속형이냐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발달의 원인이 성숙이냐, 즉, 유전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선론을 얘기했던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루소, 뭐 에밀 이런 사람들이 유전이다, 다 모든 것은 유전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정과 교육학에서는 루소나 에밀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요. 계절 위주로 많이 봅니다. 뒤에서 성속 이론이라고 하는 거 나올 거거든요. 기출이 이미 됐고요. 굉장히 저희 중요하게 보는 이론입니다. 모든 것은 유전자 기제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론은 환경, 연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로크는 사람은 백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지니까 뭐예요? 여기다 무엇을 쓰는지가 좌우한다. 즉 연습과 경험, 무엇을 백지에다가 쓰는지에 따라 사람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학습주의 이론,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환경, 연습과 훈련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론인데 두 가지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최근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일란성 쌍생아 놓고 실험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좀 잔인한 실험들인데 하나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한 명은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키워서 IQ 테스트를 하거나 키, 신장 이런 걸 특정하거나 그러는데 당연히 같은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일란성 쌍생아라도 좋은 환경에 있으면 IQ도 좋아지고 키도 더 크고 변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라는 또 말이 있어요. 즉 유전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유전자의 영향 내에서 편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성숙론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한 거 포인트 유전이다. 그리고 계절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들이고요. 계절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동이 특정 연령이 되면은 특정한 행동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규준표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규준표를 보고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 좀 비교하면서 규준적 발달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지금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간단하게만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 노란 글씨 위주로 보시겠고요. 환경론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 학습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로크 것이 아니고 이런 행동주의 이론, 학습주의 이론들이 저희가 좀 주요하게 볼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상호작용론 두 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결국은 환경 조건이 매우 나빠도 또는 매우 좋아도 유전의 어떤 그 영향 내에서 발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했던 내용들 포인트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셨고 관련되는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서 기출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고 기출문제를 만들었나 보니까 2012년도 문제인데 잘 안 보이시죠? 교재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화면이 좀 흐려서 인간 발달의 본질과 관련된 쟁점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2012년도 자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쟁점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첫 번째 사례는 진이라는 아이가 13세 정도까지 격리되어 살았지요. 자, 언어의 어떤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이후에 언어 훈련을 했지만 정상적인 수준에는 도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로렌즈가 새끼새가 부화한 직후에 어미새가 따라다닌다는 행동 패턴을 관찰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동물 행동학을 할 건데 이제 유명한 일하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렌즈가 거의 부화했을 때 모든 조류들은 처음 본 대상을 엄마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차이가 뭐냐 하면 이미 부화했던 아이들은 따라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부화할 때 봤을 때만 따라다니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미 오리가 부화한 집단의 새끼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미 오리를 따라다녔고 로렌즈를 본 새끼 오리들은 로렌즈를 어미처럼 저도 따라다녔다. 본 대상을 따라서 다녔다라는 내용들이어서 여기 다 결정적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쳤다 그런다면 로렌즈를 봤더라도 따라다니질 않았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게 이제 원래 가정과학 책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 가정과학 교과서에 있는 속담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정말 그냥 편집해서 붙여놓은 문제가 당시에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 속담과 관련되어서
인간 발달의 원리, 쟁점을 찾아서 쓰고 여기 부합하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까지도 제시를 해봐라. 단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게 이제 답이 뭘까 제가 지금 나온 게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추정하는 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환경의 영향이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엄마 아빠가 공중 질서를 잘 지켜야 아이들도 공중 질서를 잘 지킬 수가 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했던 발달의 기초성, 사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다음에 한어미 자식인데 다 아롱이 다롱이 다 다르다라는 뜻이니까 개인차. 아까 말했듯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았다. 전발달의 결함이 누적되었다라는 내용들에서 누적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콩 심은 데 콩 났다. 유전인자. 엄마가 키가 작은데 애가 키가 크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재밌게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구나. 참고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발달의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1시까지 쉬셨다가 인간 발달의 이론 이제 쭉 이제 각종 이론들을 들어가실 거예요. 좀 쉬시고 좀 이따 들어오십시오. 1시까지 들어오십시오.